이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어떻게 크렘린에 압박을 가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료 부족이 너무 심각해져서 푸틴이 결국 진실을 인정하고 자신이 시작한 전쟁의 여파를 감당해야 하는 분노한 국민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수도 모스크바마저 연료가 바닥나면서 상황은 완전한 혼돈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증가하면서 러시아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이 치명적이지 않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공급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며 국내 위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공격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정은 의미가 큽니다. 그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도부는 보통 자신들을 약하게 보이게 하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번 사태는 크렘린이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가 밝힌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수도의 연료 비축량은 위험할 정도로 얇아 현재의 소비 제한과 구매 한도에도 불구하고 하루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모스크바시는 다른 지역에서 수도로 연료를 옮겨와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는 다른 주요 도시들의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차량 한 대당 최대 20리터까지 구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모스크바에서 촬영된 영상들로 입증되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이 연료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가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러시아의 다른 지역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스크바 위기의 주된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이로 인해 모스크바 정유소가 최소 연말까지 가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치명적인데 해당 정유소가 수도의 수요 50%와 지역 수요의 70%를 충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100만 명의 러시아인이 지역 내 석유 정제 능력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정유소에 새로 입은 피해가 포착되었으며 최소 2개의 탱크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또 다른 한 개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2개는 화재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재는 초기 공격 이후에도 계속 번져 추가 탱크들을 파괴했고 이로 인해 생산 및 저장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며 전체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 중 한 개인 슬라յան스크 정유소를 타격해 피해가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간 52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며 러시아군과 크림반도에 공급하는 이 공장에 대한 공격 이후 짙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도시 위의 태양을 가렸습니다. 이어서 연간 1,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소 중 한 개인 야로슬라블 정유소도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어 시설의 처리 유닛이 손상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정제 능력을 더욱 파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두 번째로 큰 휘발유 생산지인 니즈니 노보고로드 정유소를 공격해 주요 처리 유닛을 손상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석유를 운송하는 것을 막고 정유소 피해를 복합적으로 가중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주요 석유 파이프라인의 운영을 지원하는 2개의 석유 펌핑 스테이션을 공격해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은 국내 노선을 따라 원유를 운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연간 1,050만 톤의 원유 1차 정제 능력을 가진 우파의 이 정유소를 타격했으며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윤활유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주요 표적은 원유를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전환하는 원유 처리 유닛이었습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튜멘 정유소를 2차례 공격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독립 석유 처리 시설 중 하나로 연간 최대 9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은 점점 더 큰 압박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제는 모스크바조차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푸틴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소 피해가 수리 속도보다 빠르게 누적되면서
러시아는 점점 더 수도인 모스크바로 공급을 재분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수도 시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푸틴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러시아가 이제 점유소 손실, 축소되는 비축량, 그리고 크렘린의 신뢰도 손상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사용된 검열되지 않은 전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인터랙티브 뉴스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유튜브 정책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체 편집되지 않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에서 저희가 짧은 1일 영상에 담지 못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에 접근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 인터랙티브 지도 2세대를 공식적으로 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지도는 대폭 향상되고 훨씬 더 강력해진 버전으로 더욱 진보된 기능과 뉴스 분석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 지도 출시를 기념해 모든 구독 플랜의 50%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단 4.99달러부터 프리미엄 지도 이용권뿐만 아니라 저희의 독점 전략 업데이트, 전선 개요, 전략적 지정학 영상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하시고 저희 커뮤니티의 특별 회원이 되어보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